6.17 대책 이후 다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대책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대책 나온 게 6월 17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네. 뭐가 안 됐고 지금 뭘 또 내놓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오는 가장 분명한 얘기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현재 최고 세율이 3.2%인데 이걸 뭐 4%까지 높이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가액은 또 낮춰서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 12월에 발표됐던 1216 대책에 포함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당시 정부 쪽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20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한 1,800만 원 정도에 드는 보유세를 내게 하겠다. 현재보다 한 20% 넘게 늘어나는 건데요. 여기서 보유세는 이제 종부세와 재산세까지 같이 합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보다 작은 주택이라도 공시가격 합계가 한 30억 원이 된다. 그러면 한 해 3,600만 원. 이 정도까지 보유세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은 끊임없이 공급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급 확대도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아마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 이런 걸 거론하는 언론도 있고요. 또 정부 쪽에서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어떤 공급 확대책이 포함될지는 좀 불확실하고요. 근데 짚어볼 것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 뭐 3기 신도시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참고로 그 최근에 그 입주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그 위례 신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15년 전 2005년에 831 대책 때 그 공급 확대책으로 거론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좀 급해진 분위기예요. 뭐냐 하면은 민심의 심각성, 이 부동산에 대한 걸 좀 약간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도 지금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오늘도 뭐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발언들 지금 연일 내놓고 있거든요. 속도를 좀 내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도 오늘 그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주도권은 역시 여당에서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법안 제출도 의원들이 하겠다. 그래서 7월 국회 안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세법의 경우에는 사실 올해 안에만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는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 다급함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6.17 대책이 나왔을 때도 이거 꽤 강하다.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먹힐 거란 판단인가 보죠? 어떻습니까? 6.17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살 집이 아니면 사지 마라. 이런 메시지고요. 또 규제 지역도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이 풍선 효과를 아예 싹부터 자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분위기가 반전된 게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고요. 또 뭐 사다리 끊는 것 아니냐 하는 20, 30대 반발도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여권 인사들이 여전히 여러 채 주택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걸 먼저 파느냐 뭐 이런 문제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빚어졌거든요. 이거는 이 정책 자체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정책 따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서 올 수 있는 불안 심리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의 민심은 심상치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대로라면 네 번째인가요? 이번 대책이? 그리고 언론들은 22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없이 내놓고 있는데 안 되는 원인이 뭐라는 분석이 지배적인가요?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책이 하나의 효과만 갖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른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 결국은 정반대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 실수로 평가를 받는 게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한 거, 이 정책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임대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그 본래의 취지는 달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산 집을 8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주택시장에 큰 악영향을 줬을 거고요. 뭐 대출 규제의 경우도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겠지만요. 또 주택 시장으로 가는 다른 돈출, 대표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의 명목, 또 대출을 받는 사람만 바꾼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솟는다. 풍선효과.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 문제는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혹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 이 점인가요? 이 풍선 효과를 가장 좀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 좀 투기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규제의 경우에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세대도 이용한 갭 투자를 해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그 지난달 그 국토부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이 법인 거래가 크게 늘었고요. 대부분은 또 갭 투자였습니다. 그 문제는 이들이 그나마 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 이제 올렸다는 거 이런 데 있고요. 또 이들이 산 주택이 서울 주요 지역에 비하면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강화 조치 이런 데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부동산 정책만큼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기조는 그대로고요. 또 오히려 징벌적 과세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정책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금은 올리고 대출은 줄이는 이런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앞서 얘기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것은 또 뭐 기존과 다르게 1주택자를 대상으로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양도세 높인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도 높이겠다.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주택자들한테만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붙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임대차 보호 3법인데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의 거주 기간을 더 길게 보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담겨 있는 건데 현재는 의원 개인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거지만 이제 언제 당 차원에서 추진될지 어떤 내용으로 또 바뀌거나 보강이 될지 이런 것들 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속도는 상당히 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 결국 문제는 불경기 속에 돈은 갈 곳이 없는데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어서 그렇다. 아까도 여야 의원들 나와서 논의를 하시는데 유동성이 너무 풀려 있어서 그렇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정부 부양책 많이 쏟아내면서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지난 3년 사이에 한 통화량이 한 2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재정을 풀어야 하는 상황도 뭐 계속 될 거라서 이것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땔감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화폐 수량설 뭐 이론에 따르면 통화량 느는 대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 이론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값은 뭐 가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